화려하게 빛나는 도시의 야경, 그리고 그 풍경을 만들어내는 숨은 영웅이 있습니다. 혜성처럼 나타나 새로운 신화를 창조한다는 남자. 모든 곳에 간판이 다 있잖아요. 뭐 교회도 있고 호텔도 있고 가게도 있고, 간판은 그래서 절대 죽지 않는 시장인 것 같아서 제가 뛰어들었죠. 그에겐 신통방통한 능력이 있었으니 저는 망해가는 가게 살려주는 재주가 있어요. 밀려드는 주문에 돈바람은 기본. 한 달 매출 8억 3,700 정도. 월 매출 8억 원. 맨손으로 부를 쌓아 올리며 7년 만에 자산 20억을 만든 동진 씨. 간판 하나로 인생의 클래스를 바꾼 그의 이야기가 지금 펼쳐집니다. 봄바람 타고 들어온 제보의 주인공을 찾아 나선 제작진. 이건 무슨 상황인가요? 장사는커녕 공사가 한창입니다. 둘이 걸어요, 봄바람이 날리며. 신나게 작업하고 있는 이분이 우리가 찾던 갑부인가요? 뭐 하시는 분들이세요? 누가요? 아, 저예요? 네. 간판쟁이! 남다른 한 수로 업계를 평정했다는 이단아 동진 씨. 간판으로 갑부가 된 데는 뭔가 이유가 있을 텐데요. 돌아라! 부티크! 켜져라! 불빛! 돌아가는 간판이라니 이거 신기합니다. 제가 원하는 걸로 이렇게 세팅할 수가 있어요. 피자 부티크가 보일 수도 있고, 피자에 멈출 수도 있고, 불도 켤 수 있고 끌 수 있고. 때에 맞춰가지고 그냥 하려고요. 주인의 기분에 따라. 지나가는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건 당연하겠죠? 네, 사장님, 저희는 다 끝났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작업을 끝내자마자 서둘러 공구를 챙기는 동진 씨. 이제 끝나신 건가 봐요? 네, 오늘 여기는 이제 끝났고요. 네. 이제 가다가 한 군데 더 저희가 좀 손봐줘야 될 곳이 있어가지고. 차로 30여 분을 달려 도착한 곳은 고층 빌딩이 즐비한 강남의 한복판. 그런데 대체 뭘 가져가는 거죠? 식물에 잎이 무성하게 우거진 초록색 벽을 내려놓는 갑부. 아무리 봐도 간판 같진 않은데 정체가 알쏭달쏭합니다. 아니 이게 간판이에요? 네, 이거 자체가 간판이 되는 겁니다. 간판 역할을 하면서 포토존 역할도 하고, 이제 뭐 방문객들이 사진을 이제 좀 찍을 수 있도록 하는 간판이 준 거죠. 보는 사람들의 반응까지 생각한 조화 간판. 일일이 손으로 꽂아서 만든 작품입니다. 오케이, 됐어. 이뻐. 마음에 드시나 봐요. 네, 형님. 분위기까지 업 시켜주는 조형물로도 손색이 없는데요. 아이디어가 돋보이네요. 여기는 이제 필라테스 하는 곳인데, 네. 필라테스랑 왠지 뭐 힐링 이런 게 좀 어울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물론 좋아하지만 이제 이렇게 식물 같은 간판. 하지만 아무리 멋진 간판이라도 주문한 사람의 마음에 들어야겠죠? 마음에 들어 하실까요? TV는 사랑을 싣고의 느낌입니다. 평가를 기다리는 일만 남은 순간.
과연 동진 씨의 노력은 헛되지 않았을까요? 이게 생활 아니죠? 네, 좋아입니다. 근데 진짜 생활같이 나왔네요. 아, 정말 생각 같아 보이시네. 아니 직원들 약간 네. 이거 보고 놀래갖고 인스타에 올린다고 사진 찍더라고요. 이쁘다고. 네. 제가 봤을 때 이게 지금 저희 이 외관의 시그니처인 것 같아요. 네, 저희 회사 딱 인테리어에 네, 너무 마음에 듭니다. 갑부의 의도대로 사진 찍기 삼매경에 푹 빠진 사람들. 단가는 얼마 있다고 그랬어요? 이 정도 사이즈면 한 200만 원? 고생하며 만든 보람이 있네요. 주문이 들어오면 주변 환경을 고려해 시선을 사로잡는 디자인을 고민한다는 동진 씨. 자, 이쪽으로 와주세요. 그가 만든 간판 중에는 독특한 형태를 지닌 것들이 많은데요. 이 네모난 상자는 뭐죠? 아, 이게 간판이에요? 네, 간판입니다. 이 집에 네. 유일하게 글자가 들어가 있는 간판. 그러고 보니 영 휑해 보이는 가게. 상호가 적힌 걸 보니 간판이 맞긴 맞는 것 같은데 사람들의 이목도 집중됩니다. 이 간판을 여기 어디다가 이걸 설치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입니다. 아, 이 자리에다가? 네. 아, 새로운 아이디어네? 네, 저희는 좀 약간 간판인데 간판답지 않은. 이게 젊은 사람 아이디어겠지. 그리고 위에 간판 지저분한 것보다 또 깔끔할 수도 있고. 머리 위,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달아야 좋은 간판이라는 고정관념을 완벽하게 깼습니다. 간판은 막 사람들이 막 다 이름이 크게 적혀 있는 걸 좋아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게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거기가 차라리 저기는 뭐 하는 데지? 이런 느낌이 훨씬 더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들어가고 싶고. 일반적인 상식과는 다른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동진 씨. 차별화된 전략이 통했는지 그를 찾는 곳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고요. 여기 2층에도 저희가 했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기는 지하서부터 지상 4층까지 저희가 다 했습니다. 눈 닿는 곳마다 갑부의 간판이 자리 잡고 있는 상황. 여기에 꼭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답니다. 간판. 이게 간판이에요? 네. 이거 간판이에요? 이거 간판이 없잖아요. 무슨 가게예요? 무슨 뭐 업장이에요? 이발소. 네? 이발소. 이발소예요? 바버샵. 네. 바버샵. 이거를 보고 그러면은 이게 사람 찾아올까요? 이게 간판이라고 해서? 못 찾죠. 어떻게 찾나요? 이 집은 간판이 없는데? 어디로 들어가지? 그러면 한 번 더 보지 않을까요? 호기심을 자극하는 오묘한 간판으로 손님들 발길 잡아끈 결과 주문 의뢰가 끊이지 않는데요. 가로수길에 설치한 간판만 26개. 핫한 골목 상권을 점령한 지 오래입니다. 일을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온 갑부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흐뭇한 일이 있어가지고요. 흐뭇하게 보고 있습니다. 아, 이제 뭔데요? 이제 매출 현황 보고 있습니다. 아, 매출? 네, 뭐 190만 원, 740만 원, 160만 원, 55만 원, 24만 원, 49만 원, 500만 원, 130만 원. 총액이 지금 이거 얼마예요? 8억? 매출이 8억이라니 신날만 하네요. 네, 뭐 8억 3,700 정도. 와, 사장님 연매출이 8억이 다 되는 거예요? 예? 예? 연매출이라니요. 한 달 매출입니다. 한 달요? 진짜 월 매출이라고요? 얼마인 거예요? 3개월 만에? 한 20억 찍지 않았을까요? 3개월 만에요. 진짜 화이팅! 더욱더 화이팅! 네. 수십억의 매출을 올리며 인생의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는 동진 씨.
하지만 이 길에 들어서기까지 과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10년 전 주변의 말만 믿고 덜컥 광고 대행사를 차리게 되는데요. 우후죽순 생겨나는 경쟁업체에 밀려 일거리는 점점 줄어들고 여기저기 빚만 쌓여갑니다. 사장님, 저 이번 달도 놀아요? 사무실 월세도 밀렸어요. 진짜 그때는 앞이 안 보였어요. 야, 진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매달 1,000만 원 이상씩 나가는데 수입은 0원인 거예요. 막상 이제 사업을 접으면 마이너스 3억이 이제 빚을 져요. 매달 300만 원씩 10년을 갚아야지 갚을 수 있는 돈인데 너무 막막했어요, 진짜.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친구가 제가 그때 사무실이 가로수길이었는데 가로수길 옆에 가게를 이제 오픈한 거예요. 아 무슨 간판이 500만 원씩이나 해. 간판 때문에 고민하는 친구의 이야기를 듣게 된 동진 씨. 어려운 사정을 잘 알기에 뜻밖의 제안을 합니다. 제가 그래서 그래? 내가 만들어줄게. 간판 내가 뭐 너한테 뭐 선물해줄 수 있는 거 내가 만들어서 해줄 수 있는 거다. 그래서 간판 내가 만들어줄게. 친구를 위해 손재주를 발휘하기로 한 동진 씨. 철을 부식시켜 빈티지 옷을 파는 매장과 어울리는 낡은 느낌의 간판을 선물했는데요. 간판에 문외한이다 보니 고정관념도 없었습니다. 왜냐면 부식된 간판이 아무 데도 없었거든요. 제가 이제 그때 생각하는 건 아무도 만들지 않은 걸 만들어줘야 된다는 생각에 어디서도 본 적 없는 생소한 간판에 주변의 반응이 뜨거웠는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 뜻밖의 일이 벌어집니다. 거기 간판하는 집이죠? 아닙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간판 제작 의뢰. 야, 옆집 사장님이 이 간판 어디서 했냐고 물어본다고. 그래서 제가 하지 마. 나 싫어. 연락처 알려주지도 마. 또 며칠 있다가 거기 간판하는 집이죠? 또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전화 끊고. 그러다가 응? 이렇게 간판하는 왜냐면 다른 곳에는 전화 오는 데가 없었으니까. 그제야 주위를 둘러보기 시작한 동진 씨. 거리의 네온 사인부터 화장실 표지판까지 모든 것이 간판이었습니다. 간판은 이렇게 수요가 있나? 그 마침 이제 또 거기 간판하는 집이죠? 네. 무엇이 필요하신가요? 그래서 뭐 정말 싼 금액에 해줬죠. 그러니까 그분도 만족해 하시고 또 소개를 시켜준 거예요. 이제는 두 군데서 연락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친구에게 선물하기 위해 만들었던 간판 하나가 동진 씨의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이 트로피를 이용한 트로피? 네. 이제 동물 트로피라고 해가지고요. 네. 이제 이걸로 이제 간판을 또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사슴의 모습을 살린 간판이라니 이거 기대가 되는데요. 이 블랙이 이 부식된 느낌으로 다 변하게 될 겁니다. 철 성분이 들어있는 페인트를 칠한 후 산화제를 뿌려주면 색이 변해가는 게 보이시나요? 2시간 만에 나타나는 놀라운 변화. 오랜 세월의 흔적을 순식간에 뚝딱 만들어내는 게 갑부의 노하우라네요. 부식된 사슴 트로피를 철판에 달아주기만 하면 네온 사인과 어우러진 간판으로 완성. 때로는 외벽이 아닌 매장 안에 달아 인테리어 소품으로도 쓰입니다. 부착한 네온 전구에 불이 들어오면 화사한 분위기가 연출됩니다. 다소 삭막했던 남성 의류 매장에 생기가 넘치는데요. 간판이 확 살려주네요. 안 좋아? 아니 좋아. 바깥에 깜짝 놀랐거든. 저하고 정말 오래된 친구입니다. 고등학교 동창이죠. 고등학교 친구분이세요? 네네. 아, 예, 안녕하세요.
간판은 그냥 뭐 이 친구가 다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학창 시절부터 친구가 많았다는 갑부. 그런데 다른 이유로도 유명했답니다. 친구 사이에서 제일 이상해요. 제일 이상해. 그거는 확실해요. 왜요? 뭐가 이상하냐면은 보통 친구들은 아 이거 방송 못 나가더라도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뭐라고 하면 안 돼 나중에. 내 눈치 보고 있잖아요 내가. 그러니까 또라이예요. 이거는 우리 친구들한테 공통어잖아. 또라이예요 진짜. 진짜 또라이. 학창 시절에 네. 체육 시간에 네. 혼자 운동장에 가서 선텐을 한다던가, 썬텐을 해요? 예, 선텐을 한다던가 선배들 끌고 와서 해수욕장에서나 볼 법한 썬베드를 가져와 홀로 썬텐을 즐긴 동진 씨. 친구들을 당혹해 한 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다들 도시락을 먹을 때 운동장에서 고기를 구워 먹는 일도 예사였죠. 예측 불허였던 그의 행동은 학교 내에서 늘 눈에 띄었습니다. 선생님이 너 도대체 뭐 하냐고. 아니 선생님 점심시간에 제가 이거 하면 안 되나요? 자유 시간인데 자유를 왜 못 주시나요? 좀 선생님은 말하기로는 너 좀 독특한 것 같아. 좀 독특했던 것 같아요 학창 시절도. 너 요즘 말 안 더듬. 남달랐던 과거는 지금의 그를 만든 밑바탕이 됐는데요. 사실 친구들도 예상은 했답니다. 근데 잘 벌 것 같았어. 네. 그냥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아 이 친구는 돈 잘 벌 거다. 소질을 잘 살린 갑부 덕에 친구도 좋은 선물을 얻은 셈이겠죠? 간판을 만들기 위해 작업실로 돌아온 동진 씨. 그런데 이건 샹들리에 아닌가요? 어우, 주문이 필요합니다. 김혜연 수사라 그레이스걸 모든 힘이여 우리의 왕자다. 일 한번 참 유쾌하게 하네요. 그나저나 본업은 팽개치고 왜 엉뚱한 것을 만들고 있죠? 좀 있으면은 저희 좀 이제 큰 공사 들어가야 돼가지고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거를 빨리 만들어야 돼가지고 조금 바쁩니다. 자, 이거 샹들리에 위치 도면 한번 보러 가자. 규모가 크다 보니 혼자서는 하기 힘든 상황인데요. 샹들리에 위치 어디야? 이럴 때마다 빠질 수 없는 이들이 바로 함께하는 직원들입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네. 그 건축사에서 이제 원래 있었던 친구고, 그러니까 도면만 치는 괴물, 도면 괴물. 3개월 전 들어온 신입 영훈 씨는 도면을 현실처럼 그려냅니다. 클라이언트에게 실질적인 미래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빨리빨리 작업을 해서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하는 게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한 가지만 잘해선 살아남을 수 없죠. 빵꾸는 뭐예요? 여기 피해서 가야 돼. 피스 들어가. 제작부터 설치까지 모든 일을 경험하게 합니다. 아까는 컴퓨터 작업하셨잖아요. 디자인이나 뭐 네. 나중에 뭐 할 때 네. 작동 원리나 이런 걸 알아야 디자인도 실현 가능한 걸 할 수 있습니다. 멀티플레이어가 돼야 성공할 수 있다는 갑부의 철학 때문인데요. 홀로 철제 간판을 다듬는 이는 금속 부식에 일가견이 있다는 3년차 정재 씨입니다. 이런 거를 뭐 배운 적이 있으신 건가요? 다 대표님한테 배웠죠. 원래 전문 분야는 아니었었고요. 실례가 안 된다면 전공이 뭐였어요? 저는 요리였습니다. 네, 이게 훨씬 더 적성에 맞는 것 같습니다. 가끔씩 요리를 해주고 이렇게 하세요? 직원분이나 대표님한테? 뭐든지 시켜 먹는 게 최고입니다. 최고! 컴퓨터 학과를 나온 동진 씨를 비롯해 직원 10명 중 간판을 제대로 공부한 사람은 한 명도 없는 상황. 이런 의외성이 천편일률적이던 간판 업계를 뒤흔들었습니다.
어쩐 일인지 직원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우수사원 정상범 손 들어주십시오. 귀하는 인테리어 공사를 용의주도하게 통솔하여 함으로써 회사의 이익을 극대화하여 그에 기여하여 그에 파격적인 급여와 상금을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한 달에 한 번 실적에 따라 우수 사원을 선정해 상여금을 제공하는데요. 돈다발이 마구마구 쏟아집니다. 아니, 열심히 하겠습니다. 얼마를 받으신 거예요? 5만 원짜리로 해서 1,500만 원 받은 것 같습니다. 얼마요? 1,500입니다. 1,500이요? 네. 아, 이번 달 월급이에요? 네, 이번 달 저희 급여 플러스 상여금 이렇게 합쳐가지고 1,500만 원 받았습니다. 직접 보고도 믿기지 않는 상황. 이게 한 달 일해서 받을 수 있는 돈이라니 월급 클래스도 남다른 갑부입니다. 자, 이제 다음은 특별 시상 있습니다. 특별 시상. 또 있어요? 스마일상. 스마일상. 허정재 손 들어주십시오. 허정재. 귀하는 평소 잘 웃고 리액션이 훌륭하여 다른 직원들에게 모범이 되어서 스마일상 수여와 함께 보너스와 표차를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일상 감사합니다. 이거는 항상 꼭 차고 다니십시오. 고맙습니다. 그리고 보너스는 첫 장만 5만 원짜리입니다. 자, 앉아주십시오. 두툼한 돈다발에 설레셨나요? 웃는 거 하나만으로도 이렇게 돈이 들어온다는 거는 정말 좋은 일이죠. 한번 웃어주세요. 모범. 우리 저희 신재민 과장님은 예. 지지난 달인가 1월 달인가 12월 달에 2천만 원까지 받았었습니다. 2천만 원이요? 네, 맞습니다. 연말 그거 해서 열심히 했더니 그렇게 챙겨주셨습니다. 그래야 저렇게 열심히 하고 자기 일처럼 하지 않을까요? 저희 회사가 제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우리가 만든 회사, 직원들이 다 회사를 위해 주고 또 그만큼 열심히 일을 해주고, 그러니까 회사가 돈을 벌면 벌수록 직원들도 돈을 더 벌어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회사 매출이 오를수록 삶의 질도 함께 높아진다는 직원들. 일과 후의 모습은 어떨까요? 입이 떡 벌어지는 가격의 외제차 전시장이 따로 없는데요. 다들 억소리 나는 차의 주인이다 보니 퇴근길은 늘 진풍경이 펼쳐집니다. 보니까 직원분들도 참 좋던데요, 다. 네, 좋죠. 한 대는 이제 처음에 제가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산 차, 그 차 가지고 이제 돈을 좀 많이 벌었어요. 중고차를 파는 것보다는 그냥 제일 열심히 일한 직원한테 너 타라고 가지고 이제 명의 이전 그 친구한테 넘겨주고 줬죠. 지난 7년간 동고동락해온 동진 씨와 직원들은 가족이나 다름없습니다. 저희 이번에 기숙사 새로 계약한 거 있는데 그거 방 제비뽑기 하러 지금 가고 있습니다. 기숙사요? 네. 여기가 기숙사예요? 네. 야근이 잦은 직원들을 위해 새로 계약했다는 아파트. 모두 설레는 마음으로 첫 발을 디딥니다. 방 4개, 화장실 2개, 널찍한 거실과 부엌까지. 서울 중심부에 가격이 꽤 나갈 것 같은데요. 직원 복지를 위해서는 아낌이 없습니다. 자, 여기 방이 총 4개니까 공평하게 합니다. 오늘은 각자 사용할 방을 정하는 날. 근데 제비뽑기를 왜 하는 거예요? 공평하게 저희는 무조건 공평하게 합니다. 혹시 사장님도 하세요? 저도 해야죠. 사장도 예외 없는 승부의 세계.
쾌적한 환경을 자랑하는 안방을 차지할 자는 사장님 내 거야. 내 거야. 나 저쪽만 가야 되는데. 김현우. 참아. 와 진짜 진짜로? 와 좋겠다. 진짜 좋겠다. 기숙사를 만드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얘 때문이었어요. 아 그래요? 처음에 기숙사를 생각한 게? 예. 형은 진짜 솔직히 성수동 때부터 춥다고 갑자기 연탄 늦게 타니까 번개탄을 떼는데 제가 거기서 충격을 먹고 성수동 들어와 가지고 성수동에서 그때부터 이제 한 거예요 진짜. 완전 감사했죠. 네, 갈 곳 없는 저를 받아주셔서 눈물. 힘든 이의 처지를 먼저 생각하는 동진 씨. 처음부터 이렇게 나누기 시작했던 것은 아닙니다. 수요가 많다 보니 일단 차리기만 하면 승승장구할 줄 알았던 간판업. 그런데 주문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간판집이 진짜 약국보다 많아요. 동네에 진짜 100m마다 있는 게 간판집이에요. 간판집이 정말 생각보다 너무나 많은데, 그러니까 이제 일이 줄어드는 거예요, 계속. 업계의 후발주자로 뒤처져 있던 상황. 그는 묘안을 생각했습니다. 간판을 달고 싶은 이들에게 재료비만 받고 제작해주기로 한 건데요. 그들의 사연도 구구절절했습니다. 그때 이제 저 같은 초보한테 일을 맡기신 거 보면 이제 그분들은 이제 형편이 좋지 않으셨겠죠. 그래서 도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분들이 잘 될 수 있도록. 장사가 잘 되는 가게로 만들어주고 싶어 진심을 담아낸 동진 씨. 나를 살리는 간판이었지만 남을 살리는 간판이기도 했습니다. 거울로 간판을 이제 많이 달았어요. 거울로 달면 이쁠 것 같아서 달았어요. 배경이 하늘을 배경이어야지 이쁠 것 같은데 옆에 무슨 이상한 막 호텔이 모텔이 보인다든지 이러면 이제 난감하잖아요. 그냥 저희가 바꿔드렸어요. 그냥 돈 안 받고. 거울로 만든 간판. 아 이거요? 고심 끝에 만들어냈더라도 부족하다 싶으면 스스로 떼어냈는데요. 그렇게 폐기처분한 간판값만 1억 원을 웃돌 정도. 돈보다 신뢰가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조금 더 신경 쓰고 잘 해서 드리는 게 더 저희는 돈 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만족을 하셔야 소개가 나오거든요. 정성을 다해 만든 20개의 간판을 계기로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는데요. 그 결과 서울에만 1000개 이상의 간판이 걸리게 됩니다. 가장 큰 희열을 느낄 때가 딱 그때거든요. 장사가 잘 안 되시는 곳을 만나서 저희가 이제 뭐 이렇게 바꿔드리고 장사가 너무 잘 되면 저희도 좋고 그 사장님도 좋고. 다음 날 그러면 우정이랑 저랑 한범이는 서울역, 저는 청담동 가면 되고. 네. 오늘은 또 어떤 작업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도착한 곳은 강남의 한 고깃집. 안으로 들어서는 모습이 꽤나 익숙해 보입니다. 사장님! 사장님 오셨어요? 아이고 너무 오랜만이네. 아유 이거 실내에 그거 나갔다 그래가지고 맞아요. 빨리 영업 전에 그 장사 잘 되시네요. 아니 그냥 다 사장님 덕분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사장님 덕분에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여기 사장님께서 뭐 기본적인 컨셉부터 모든 걸 다 잡아주셔가지고 뭘 한지도 모르고 이제 여기다 음식 만든 겁니다. 근데 이게 너무 잘 돼가지고 지금 한 30kg 정도 돼요. 2년 만에 30개로 늘어난 지점 비결이 궁금합니다. 저기 뭐 보이는 뭐 호랑이 간판이라든가. 아 여기 간판이요? 예. 의 심장인 거예요. 이 간판에서 가게의 성공 신화가 시작됐는데요. 호랑이 그림을 공수하러 대전까지 달려갔다는 동진 씨. 여기에 네온 사인으로 상호명을 넣어 세상 어디에도 없는 복고풍 간판을 완성시켰습니다. 90년대 있을 만한 시계, 뭐
90년대 이제 감성을 저희가 이제 좀 포커스를 잡아가지고요. 전축이나 스피커나 뭐 저런 것들 다 저희가 이제 인테리어 소품으로 이제 활용을 한 거고요. 당시 유행했던 레트로 열풍으로 개점 초부터 관심이 집중됐던 가게. 지금도 옛 추억에 잠기고픈 손님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솔직히 여기는 분위기 때문에 오죠. 분위기 때문에. 좀 레트로적이고 젊은이들이 좀 즐겁게 이제 먹을 수 있는 술자리로도 괜찮은 것 같고 밥자리로도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간판 하나로 가게를 일으킨 동진 씨. 그가 이렇게 공을 들이는 것은 간판이 가게 얼굴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활용 점점이 돼야 되는 게 사실 간판인데 배구에서 에이스들도 막 다 뭐 간판 스타, 간판이란 이름이 붙는다는 자체가 1등, 최고 이런 느낌인데 너무 간판을 일반적인 걸 하면 메리트가 없어 보이는 것 같아요. 정말 가련한 내 가슴 속에 외로운 남겨둔 채로 내 사랑하는 동진 씨가 특별한 외출에 나섰습니다. 간판을 설치하고 싶다는 의뢰를 받고 사전 답사를 나온 건데요. 언뜻 봐도 휑해 보이는 외관. 매장 분위기와 간판이 잘 어우러져야 하는 만큼 실내를 먼저 둘러보는데요. 남성복을 전문으로 판매하는 멀티샵이었네요. 원하시는 거 있으신가요? 좀 너무 크지 않으면서도 뭐 이렇게 좀 특별한 간판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걸어 다니셔서 오시는 분들보다도 저희 직접 찾아오시는 분들이 좀 있으셔가지고 간판에 미처 못 달고 있었는데 저희가 주소가 좀 길다 보니까 앞에 오셔서도 못 찾는 경우들이 좀 있으시긴 있으셨었어요. 온라인 판매에 주력하다 보니 지난 3년간 간판 없이 영업을 했다는 이곳. 변신에 앞서 기본적인 사항을 꼼꼼히 살핍니다. 가게 주위를 한참을 돌아보던 동진 씨.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사람들이 지나다니지 않는데 저 건너편에 사람들이 안 지나다니는 길 같은데요. 여기는 사실 건너편에서 볼 이유도 없고 이 도로 폭이 한 5m 돼 보이는데 이 안에서 보는 거라서 그냥 좀 깔끔하게 해서 상호 좀 조그맣게 해서 좀 느낌 있게 그렇게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잘 안 보이기 때문에 크게 달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왜요? 멀리서 보는 용도가 큰 간판이 필요한 거지 사실 여기서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렇게 보는 용도면 클 필요가 없어요. 주변 환경을 고려해 최대한의 효과를 끌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날 오후 제법 심각해 보이는 동진 씨와 직원들. 어떻게 되냐? 고민해봐요. 간판을 어떻게 만들지를 함께 논의하는 중입니다. 이거 어차피 다 바꾸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여기서 최대한 만들어서 그냥 땅 하고 붙이는 걸로. 디자인과 기능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이 관건인데요. 꺼내놓는 재료가 좀 특이합니다. 로스가 들라지 않죠? 한 개에 500원. 이게 뭔데요? 자개입니다. 자개. 자개? 재민. 자 이거 4명이서 후딱 싹 붙이자. 매일같이 작업을 함께 하다 보니 말하지 않아도 어느새 손발이 척척 맞는 동진 씨와 직원들. 그때 재민 씨가 뭔가를 꺼내옵니다. 이건 뭐예요? 또 붙이기 전에 한번 아이디어가 생겨가지고 이걸 뒤에 백판으로 깔면 어떨까 해가지고. 아이디어가 생각나면 고민할 시간에 바로바로 시도해보는 것이 철칙입니다.
필름지 위에 자개를 붙여 밖으로 가지고 나가는 두 사람. 실외에 붙여야 하는 간판이다 보니 햇빛에 노출됐을 때 분위기와 어울림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실패! 왜 아닌 것 같아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자 근데 이게 지금 여기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여기 땡 하고 있어가지고 이게 안 예쁜 것 같은데? 이 측면을 공략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 찍고 간판에 흔히 쓰이지 않는 재료다 보니 예술 작품을 만들듯 일일이 손으로 붙여야 하는 자개. 이러다 날 새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아니 이 큰 판 다 붙이려면 시간 꽤 걸리는 거 아니에요? 1시간? 100지 정도 맞들면 낫다고 이럴 때는 사무실의 모든 직원이 붙어 함께 작업하는 것이 최고입니다. 너무 좀 이렇게 조금 허름해 보여가지고 조금 더 그거를 이제 좀 이렇게 고급스럽게 하려고 자개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평범함을 거부하는 갑부표 간판 3개. 상식을 뛰어넘는 아이디어 뒤에는 끊임없는 노력이 숨어 있습니다. 해외에서 했던 거, 국내에서 했던 거 다 이제 검색을 해보고 다 스크랩하고 그래서 이제 매일 그냥 인터넷으로 계속 그것만 이제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이 딱 그때 떠진 거예요. 그 매일 뭐 한 3개월을 막 하루에 열 몇 시간 뭐야 한 20시간씩 그것만 보고 있으니까 가게를 보면 이런 거 해놓으면 이쁠 것 같아. 이게 그냥 생각이 나더라고요. 드디어 대망의 설치 작업만 남았습니다. 이날만을 손꼽아 기다려왔던 이가 또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기대가 좀 많이 됩니다. 좀 특별한 게 나올 것 같아가지고. 네. 기대와 설렘을 가득 안고 드디어 모습을 드러내는 자개 간판.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실수로 떨어져 망가지지 않도록 조심조심 부착해 주는데요. 1시간의 사투 끝에 화사한 간판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준비해온 것이 또 있습니다.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던 계단에도 뭔가를 설치하는 갑부. 조명의 역할까지 함께하는 이정표가 됐는데요. 처음에 칙칙했던 분위기는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200% 정도 만들었어요. 근데 좀 이렇게 간판 상호가 너무 작지 않은 건가요? 아니요. 근데 저희 약간 궁금증을 가지게 하시는 것도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원래는 그래서 간판이 없었던 건데 간판의 기능을 하면서도 한 번 더 쳐다보게 되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주문받은 자개 간판뿐 아니라 특별 제작한 후광 간판까지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으로 한 발 더 나아갑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이제 간판만 달아줬죠. 근데 제가 봤는데 여기에 이런 게 너무 이쁠 것 같은 거예요. 뭐 저희가 뭐 영업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저희 그냥 진심으로 여기가 뭔가 허전해 보여요. 하다못해 뭐 간판이 됐던 뭐 아니면 화분이 됐던 그런 거 이제 저희가 제안하고 그러면서 이제 시작된 것 같아요. I'm feeling good. I'm feeling over the moon. It's because of you. It's because I fell in love. 다음 날 You make me so happy. You blew my 물 좋고 경치 좋은 곳으로 봄나들이라도 나온 걸까요? 안녕하세요. 동진 씨가 남양주에 위치한 한 카페를 찾았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아니 작업을 하는데 먼저 기사부터 챙겨주신 거예요? 먼저 드시고 하셔야죠. 그동안 제가 받은 게 많아서 저희야 뭐 항상 보답하는 기분으로 그래서 좀 그렇게 잘 하고 싶습니다. 솔직한 마음이고요. 예. 왜 받은 게 많을까요?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거의 뭐 아예 살려주신 거거든요. 심폐소생술을 해주신 거라서. 가게 사장에게 은인이나 다름없다는 갑부. 올 때마다 진수성찬은 기본이라니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저희가 이제 갔는데 여기는 사실 간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간판을 바꿔봐야
어차피 아무도 몰라요. 주인만 알지. 그래서 이제 제안을 했어요. 사장님, 제가 봤을 때 간판보다는 사람들이 사진을 찍고 올릴 수 있는 거를 만들어는 게 나을 것 같다고. 인연은 이 포토존에서 시작되었죠. 그런 날 행복하게. 가장 효과를 많이 봤던 처음에. 5년 전 장사가 잘 되지 않자 한눈에 띄는 커다란 간판을 주문했던 주인. 하지만 동진 씨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입구에서 어떤 테라스 나가는 가장 되게 중요한 공간인데 예, 이 부분을 해결해 주셔서 좀 시작을 예, 그렇게 했고 반응이 너무 좋아서 예, 계속 다른 것들도 할 수 있었어요. 포토존을 설치한 뒤 마법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젊은 층의 절대적인 호응을 얻으며 SNS에 사진이 퍼지기 시작했는데요. 저절로 홍보 효과를 얻게 됩니다. 아, 네, 인스타그램도 엄청 많이 나오고 해서 이거 보고 왔어요. 사진을 찍기 위해 찾아오는 이들이 더 많아진 카페. SNS에 올라온 게시물만 5,000개가 넘습니다. 이제는 애견 카페로 더 유명해지며 간판과 조형물 등 추가 설치를 제안받은 갑부. 덕분에 3만 제곱미터 부지에 설치된 그의 작품은 현재 15개까지 늘어났는데요. 반응은 폭발적입니다. 제 체감상은 한 1년 매출이 한 월 매출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정말 잘 되고 있습니다. 매출이 12배나 상승했다고요? 동진 씨를 은인이라 부르는 데는 다 이유가 있었네요. 여기에 이제 새로운 포토존을 하나 이제 추가로 이제 하려고 해요. 그런데 포토존이라고 부르기엔 그냥 거울 같은데요? 짠! 완성!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네. 여기서 본인을 찍어요. 아, 자기 비친 모습을. 여기가 가장 아름다울 줄 아니까요. 일반적인 간판을 넘어 포토존과 조형물 등 외부를 장식하는 익스테리어로 사업 영역을 확장한 갑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지치지 않는 열정이 있어 가능했는데요. 그가 도전하고 싶은 분야는 아직 무궁무진합니다. 발렛 파킹 대신 드롭 파킹. 참신함을 넘어 기발하기까지 하네요. 진심에서 출발한 작은 제안으로 가게 주인들이 앞다퉈 찾는 간판장이가 된 동진 씨. 서로 윈윈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다른 조형물들 이제 한번 이제 맛을 봤잖아요. 그러면 이제 또 뭐 하나 만들고 또 하나 만들고 또 하나 만들고 계속 이제 만들고 그럴 때 이제 뿌듯하죠. 저희도 뭐 돈 받기도 뿌듯하고 그럴 때는 원래 주력이 간판이 100%였다면 지금은 뭐 조형물이나 포토존들 만드는 거랑 간판이랑 거의 반반 정도까지 왔죠. 포토존을 통해 망해가는 카페를 살린 후 매출은 수직 상승. 월 매출 8억 원이라는 신화를 쓰게 됩니다. 그날 밤. 안녕하십니까. 집 이거 분위기 좀 바꾸려고 꽃을 하나 주문했어. 예쁘네. 이게 좋아야 요즘 조화가 너무 잘 나가지고. 부모님이 되시는 거예요? 네. 저희 어머니. 예. 네.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세 분이 사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누나가 3명 있는데요. 네네. 누나는 되게 옛날 사진인데. 누나들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막둥이로 자랐다는 동진 씨. 이제 손재주가 있었어요. 그래요? 네. 어떤 손재주가요? 그 하여튼 뭘 아들이라 그런지 네. 뭘 이렇게 잘 만들어요.
그래요? 예. 만든 것 중에 뭐 기억나는 거 있어요? 라디오도 예. 분해했다가 막 조립하고 그런 것도 하고 장난감 같은 것도 사주면은 기술이 아주 예, 있었어요. 뭐 자동차 그런 것도 분해를 했다가 다시 자기가 만들고 조립하고 그러더라고요. 발명가를 꿈꿀 정도로 재주가 많았던 어린 시절, 아픔도 있었습니다. 엄마랑 이제 저랑 이제 둘이서 시장 같은 데를 지나가고 있는데 리어카에서 바나나를 팔고 있었어요. 바나나. 근데 그게 한 개에 1,000원이었어요. 떡볶이 한 접시 50원 하는 시절에 바나나가 1,000원? 뭐 엄청 비싼 거잖아요. 엄마 나 바나나 먹고 싶어. 바나나 먹고 싶다고.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못 사주시는 거예요. 그걸.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이제 못 사주는 그 엄마의 그 마음이 얼마나 좀 가슴 아프셨겠어요. 성장기에 마음껏 먹지 못한 미안함에 어머니는 밥상에 더 신경을 씁니다. 두루치기를 좋아해요. 아, 두리치기? 예. 네. 그래서 주로 두루치기를 올 때마다 두루치기를 해줘요. 자식에게 뭐라도 하나 더 먹이고픈 부모의 마음이겠죠. 하나 맛이 있어. 밥상에 둘러앉으면 절로 웃음꽃이 피는 가족. 남달랐던 동진 씨의 과거는 이제 추억이 됐습니다. 군대를 이제 제대하고 난 다음에 이제 취직을 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통장에 300만 원 정도가 있었어요. 그 300만 원 가지고 트럭을 한 대 샀어요. 지금이야 뭐 푸드 트럭 해가지고 좀 막 그럴 듯한데 그 당시에 이제 길거리에서 하는 거는 좀 인식이 안 좋았을 때였거든요. 그래도 이제 해보고 싶더라고요. 군대를 제대한 후 취직이 되지 않자 꼬치구이 장사를 시작한 동진 씨. 푸드트럭이 많지 않던 시기라 기대 이상의 매출을 올리게 됩니다. 괜찮은 거예요, 수입이. 점점 세력을 확장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홍대를 진출했죠. 거대한 포부를 안고 큰 물로 나간 그때 누가 허락받고 여기서 장사하래? 텃세와 함께 폭력과 협박으로 동진 씨를 위협하는 사람들. 일단 빼래요. 무조건 빼래요. 가래요. 막 차 발로 차면서 가래요. 그래서 알겠다고 간다고 해서 나와서 강남역을 갔어요. 강남역은 이제 홍대에서 쫓겨나가지고 강남역은 이제 와서 차를 딱 대가지고 똑같이 장사를 하려고 했는데 똑같이 험악한 아저씨도 누구 허락받고 장사를 하면서 그거를 때려 부수기 시작하는 거예요. 차를. 가는 곳마다 같은 상황이 반복됐는데요. 예상치 못했던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부모님이 이제 저 응원한다고 와서 사 먹겠다고. 근데 그날 그 때려 부시는 거를 이제 목격을 한 거예요. 아버지도 막 때리려고 그러고 막 그 사람들이. 벼랑 끝에 몰렸던 20대의 동진 씨. 장사 기반을 잃어버린 그가 크게 느낀 것이 있습니다. 눈이 딱 그때 떠진 거예요. 무조건 안 된다고 하지 말고 해보자. 그냥 해보자. 그랬고 지금 뭐 만지는 흙 그런 거 뭐 더럽다고 생각하지 말고 일을 해라. 이제 소매 걷고. 경험은 돈 주고도 못 산다고 힘들었던 시절을 이겨내며 더욱 단단해진 동진 씨. 어머니는 자신의 인생을 개척해 나가는 아들이 대견하기만 합니다. 아들이 항상 이제 이게 긍정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니까 이런 표정을 지으면서 이제 엄마 아빠한테 말해준단 말이야. 근데 네가 막 진짜 막 짜증스럽고 이러면 우리가 가슴 아프겠지. 든든한 부모님이 있었기에 지금의 동진 씨가 있는 거겠죠? 대규모 공사가 시작되는 날 어떤 순서대로 직원들이 모두 총출동했습니다. 그 스케일부터가 남다른데요. 하이라이트는 지상 10m 높이의 간판을 설치하는 일입니다. 대규모 공사가 시작되는 날 어떤 순서대로 직원들이 모두 총출동했습니다. 대체 무슨 작업이기에 다들 이렇게 바쁜 건가요? 저희가 익스테리어랑 인테리어 조금 뭐 수영장도 만들고 뭐 이것저것 만드는 게 좀 많아가지고
서울에서부터 공수해온 거대한 조형물이 속속 옮겨지고 꼼꼼하게 설치를 끝낸 후에 잊지 않는 것은 고객들의 눈높이에서 확인하는 일입니다. 사진 찍었을 때 잘 나오는지 확인해봤고, 이게 사실 이제 여기 포토존 역할을 하게 될 곳이라서. 숲을 배경 삼아 멋진 사진을 남길 수 있는 거대한 포토존이 완성됐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하이라이트. 아, 이거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네. 어디까지 올라가요? 한 10m 올라갈 것 같아요.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하니 안전을 위해 보호 장비는 필수.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는데요. 슬쩍 아래를 내려다보니 이거 못 보겠네요. 10m 높이의 목적지에 도착하고 지상에서 일하는 것처럼 태연하게 작업하는 동진 씨. 지난 7년간 만든 간판만도 3,000개 이상. 이 정도는 눈 감고도 할 수 있다죠. 사람들이 편히 쉬며 즐길 수 있는 복합문화 공간을 만들고 싶다는 갑부. 새로운 미래를 꿈꿉니다. 길을 만들어 보고 싶어요. 그 길에는 뭐 조형물도 있고, 그다음에 간판은 이제 일률적으로 이제 다 패턴이 좀 비슷하게 만들어져 있고, 그런 거리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세상에 가진 편견을 깨고 포기하지 않는 끈기와 끝없는 열정으로 묵묵히 앞을 향해 달려가는 동진 씨. 그가 생각하는 성공의 열쇠는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고 인연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분들이 잘 되면 만약 저희가 뭐 바꿔줘서 잘 되거나 아니면 뭐 저희가 뭘 해서 잘 되잖아요. 그러면 정말 서로 좋은 거잖아요. 신뢰? 믿음? 가장 중요한 건 그거 같아요. 솔직히 실력은 뛰어난 사람 너무나 많죠. 근데 내 것처럼 해줄 수 있는, 자기 일처럼 해줘야 감동하잖아요. 근데 내 일인데 남이 내 일처럼 해주면 얼마나 고마워요. 서민갑부 동진 씨는 말합니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저절로 전해지는 것이 있다고요. 그 진심으로 다가선 마음이 모두를 살린 나비 효과가 됐습니다. 원대한 꿈을 가진 한 남자가 나타났다. 제법 되죠. 한 200억 정도. 일상이 도전, 목표는 성공뿐. 오늘도 자신만의 길을 만들고 있는데 그의 원동력이자 노력의 결실. 과연 그 정체는? 야가 200억이요. 싹 썰어버리면 어떡하냐? 그냥 나머지 한 소리가 많아요. 알로에에 얽힌 남다른 성공 이야기 다음 주에 공개됩니다. 채널 A